모든 경주 완벽한 적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벽 저기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최강자 이길 만큼 이겨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쩌네전쟁의 허찬재입니다. 김명국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5년 5월 16일 토요경마 쩌네전쟁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 기수 다음으로 온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이제 기승을 했었죠. 네. 예. 오자마자 입상을 해요. 예, 페로비치는. 사무엘은 뭐 지금 경마팬 머리에서 사무치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지금 4차권이 최고로 잘 탄 거로 알고 있습니다. 4차권. 3차권에도 지금 못 들어왔어요. 이 타는 기승술 자체를 보니까 완벽히 차이가 나더만요. 예. 페로비치하고 사무엘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출발할 때 보면은 자세가 완전히 꺾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승 자세가 말한테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로 꺾여 있는 반면 페로비치는 말에게 힘을 전혀 가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똥말 타더라도 앞에 그냥 붙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역시 현격하게 차이가 좀 나네요. 어쨌거나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뭐 자세가 뒤로 밀린다 하더라도 뭐 사무엘 기수보다 더 못하는 기수도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경마장이든 부산이든 그 기수들도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네? 사무엘 기수도 한번 들어오게끔 좀 주세요. 좀 되는 말 좀. 계약 기간 안에는 어떻게 한번 봐야죠. 페로비치는 제가 볼 때 좀 잘 찍힌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이신영 마방에서 군침을 좀 흘리나 봐요. 태운 거 좀 보니까 다 페로비치를 좀 태우고 있는 거 보니까.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쉬운 건 사무엘이고 저희는 적중을 하러 가야 되겠죠. 메인승부 경주 공지해드립니다. 당근 허찬진이 먼저 들어갑니다. 5경주 토요일날 메인승부를 들어가고요. 이정원 의원이 9경주에 메인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프로 김명훈님이 후반부 11경주를 맞습니다. 자, 당근 허찬진 5, 이정원 9, 프로 김명구 11경주로 이어지는 메인승부 경주들 화이팅을 하겠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구한 마법 한번 책장을 넘겨보도록 하죠. 1경주 거리 1000m고요.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김영. 자, 이 말은 지금 8전을 뛰면서 이창만 딱 한 번 한 말이죠. 9번 아웃캣. 글쎄 문세영 기수, 박태정 기수, 최범현 기수까지 타고도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데 또 편성을 이런 데 만나가지고 역시 8일만은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김동수 기수가 아주 칼같이 만드는데 일단 부중도 53으로 가장 유리해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같이 나오는 10번마 세라킹하고 같이 병합을 하는데 괜찮아요. 물론 뭐 세라킹도 나쁘진 않지만 아웃캣의 발걸음이 조금 더 나아 보일 정도로 일단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가 감량 이점으로 뭐 그동안의 경험을 많이 쌓아봤기 때문에 9번 아웃캣에 한번 입상권을 조심스럽게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그죠? 예. 자, 12번 서호 아라리는 직전에 그 레이템포가 취소가 되면서 당일날 이 수백형하고 거의 점배당으로 이제 팔렸던 마필인데도 착순권에 불도 못 켰습니다. 일단은 뭐 선행을 나가려고 했다가 이제 안쪽에 그 늘푸른 천둥이가 이제 밀고 나와서 이제 선행을 못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래 맞는 전개가 돼버리니까 말 자체가 따라붙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라스트에 다시 걸음이 나오면서 쉽게 죽지는 않았었는데, 일단 이번에 외곽이긴 합니다만 감량 2.3km가 있고요. 맥시멈 스피드와 병합 쪽의 내용도 좋고, 뭐 늘푸른 천둥이가 나간다고 해도 이번에는 외곽에서 모래 안 맞는 전개로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12번 서호 아라리의 재도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인기 없을 때는 그냥 제껴 밀어갖고 앞에 나가고, 인기 1위니까 그냥 참, 이 아주 정말 뭐 특성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또 그 기수들 대부분이 또 그런 걸 어떡합니까? 또 승부를 보는 마방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저희는 그런 애들 잡아서 맞춰야죠. 예. 바뀌지 않으면 저희는 그냥 바뀌지 않는 틀에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또 바뀌면 바뀌는 틀에서 맞추면 되는 거고. 자, 지금 주행 검사를 받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명지전, 뭐 윈드킨, 세라킹, 곤설 이런 말들이
주행 검사를 다 받고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기록대로 보면 윈드킨하고 세라킹이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이죠. 다른 마필에 비해서. 근데 윈드킨은 손대고 싶지가 않네요. 원래 이 서수홍 기수가 이렇게 보여놓고서도 실제에서 바로 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마방 때문에 손대기가 좀 싫어요. 이거는 세라킹은 오히려 출전 마중에 좀 고가의 말이기 때문에 지금 출전 마중이 12마리인데 그중에 지금 제일 비싼 말이네. 6천만 원짜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병합도 시켰고 제가 볼 때는 바로 실전에서 때릴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신마 중에서는 세라킹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1200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고도입니다. 이정훈이요. 일단 뭐 데뷔 전에 23kg 체중이 급감하고서도 1200을 선행 가서 상당히 좋은 근성을 보였던 마필이 9번 미라클 러버입니다. 뭐 편성 자체가 오히려 직전보다 더 약해진 그런 상대들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선행 받고 그대로 일순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명훈. 참 미라클이 두 마리 나오죠. 방금 이제 이정원이 의원님 말한 미라클 러브하고 저는 8번마 야후 미라클입니다. 직전에 보면은 출발은 썩 빠르지는 않았는데 뭐 이 말도 뭐 보니까 외곽으로 아주 강하게 한번 몰아주면서 저기 잡을 수 있으려나 이렇게 봤더니 막판에 미는 대로 거리 탄력이 나와요. 정반이 이제 괜찮았는데 이번에 이찬호 기수입니다. 저희가 직접 저기도 해봤고 직전 정도의 복귀상의 그런 발걸음이라면 또 편성이 미라클 러브 빼고는 또 만만하기 때문에 8번 야후 미라클의 연투를 일단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말 중에 좀 변화를 보인 말인 6번 러블리 케일린인데 손대고 싶지는 않네요. 좀 한 번 더 기다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데뷔전에서 뒤가 약했고 지난번에 좀 따라오면서 좀 끈기를 보강한 모습인데 바로 올라타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너무 보이는 그런 전력이라서 아마 인기 3위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깜깜이로 있는 말인 10번 레드문이에요. 이게 김혜성 기수가 2번, 주행검사부터 3번을 탔는데 이번에 서수홍 기수 안장을 교체하고 나오고 있고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전혀 의지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러블리 케일린보다는 레드문 쪽에서 배당을 좀 기대해보고 싶다. 5월 16일 토요일 3경주 전반부 프로의 승부경주입니다. 지난주도 뭐 전반부는 좀 해결을 하면서 후반부가 조금 아쉽긴 했죠. 어쨌든 이번은 제가 프로가 쌍승시까지도 한번 노려요. 아예 예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쌍까지로는 많이는 안 팔릴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외산마하고 이제 병합을 하는데 말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저런 걸음발로도 안 들어오면 이상할 정도로 말이 상당히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건 프로가 쌍복식의 축으로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려볼만 하고 아마 인기 많은 제가 볼 때 7번마 미스터 핑크라든지 9번마 플라잉킨 그리고 뭐 안쪽에 3번마 농본선택 뭐 이 정도 선에서 팔릴 확률이 높아요. 당일 배당판도 어떻게 흐를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10번마 럭키스도 있는데 프로가 노리는 쌍복식의 축이 있습니다. 그 마피를 놓고 거의 원턴 한 방 때리고 이건 3복까지도 가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상경주 꼭 한번 제대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16일 토요일 제주 1경주입니다. 그리고 900m 제주 4세 이상 핸디캡 8대 접전한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오전장부터 배팅 강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주 1경주를 잡은 거예요. 마리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먹을 게 나올 수 있는 형국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바람은 다른 놈들이 잡고 챙길 수 있는 건 저희가 챙기면 되는 거예요. 직전에 철저하게 승부를 회피하고 안 갔던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그 마필을 필두로 중배당 막권에 포커스를 맞출 테니까 인기마에 연연하지 말고 당근 허찬진의 노림수 있는 마필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배당을 경마팬 여러분들이 찍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주 1경주부터 제대로 한번 붙어볼 테니까 제주 메인 승부 같이 동참하셔서 큰 승리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4경주입니다. 거리 1200 국 5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이번 경주는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엄청난 무리를 하면서 3착을 했더니 이번 삼정 스카이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안장도 박으름 기수로 교체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무조건 그냥 안쪽에서 출발과 동시에 레이스를 장악을 하고
그대로 페이스 안배를 하면서 우승을 향해서 돌진할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그 정도 물이라면은 외곽에서 그 정도 물이라면은 다른 말 같으면은 3착도 못 와요. 거의 한 5, 6착대로 밀리거나 바닥권을 가야 되는데 그 파워 힘을 쓰고도 목차로 3착했다는데 높은 점수를 주고 박우른 기수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김명호. 자, 기본적인 전력이 좀 되는 말인데 최근에 좀 편성이 좀 그래서 착순권으로 머물고 있지만 8번마 더블 J 이번에 철호가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잘났어 정말이라 이런 말들하고 병합도 하면서 큰 성을 뭐 키웠고 직전 보니까 잘났어 정말하고 이제 한 3-4마지 차이 되죠. 따라가다가 아쉽게 4착이지만은 발걸음 끝걸음이 죽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김철우 기수가 상당히 공을 들인 말이라 이미 뭐 1200 거리 경험도 지금 3번씩이나 겪으면서 연속 4착인데 아무튼 이번의 느낌은 최근에 보여준 걸음보다는 분명히 좀 스피드감이 괜찮기 때문에 일단 강력하게 강공 예상이 됩니다. 인정은. 이 7번 세상만사가 최근 2번에 뛴 그런 경주 내용을 보면은 그 예전에 선행 못 가고 따라갔을 때 그런 맹탕인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직전 경주는 아예 작정을 하고 따라가면서 추입을 한번 해보는 그런 경주였는데 그날 이제 비가 오면서 이제 포화주로였습니다. 그래서 흙탕물을 많이 맞으면서도 마필이 별로 거부 반응이 없었고 잘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 꾸준한 걸음을 이제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삼정 스카이가 안쪽에서 선행 갈 가능성이 높고 바로 외곽에서 선입 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지난번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자, 앞선에서 무리만 하지 않으면 저는 뭐 줄서기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토요일 54조 마방에서 요거 딱 한두 나옵니다. 한두에 출전 의사면은 뭐 한두 내보내고 빼면은 그 왜 내보내요? 그렇죠. 네? 그럼요. 한두 내 제가 지난주도 그 통일함성 우리 김명훈님 얘기할 때 부가 설명을 제가 했었잖아요. 방춘식 기수 한두 탄다고. 네? 싹 오링이죠 뭐 그냥 한두 타는데 그것도 3개월 동안 상금 하나도 없고 일주일 내내 공들인 말 딱 한 마리 타는데 그걸 빼쳐먹겠냐고요. 무조건 열심히 타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한 방 때리면 되는 거죠. 마지막 경주. 맞췄어요? 그 당연한 거죠. 물어봐요. 자, 제주 상경주 900m 3세 이상 핸디캡 12의 제주 경마 접종구도입니다. 이정원이요. 자, 일반 선덕여왕이 이제 일반 경주에 출전을 지금 했습니다. 직전에 이제 그 성산 일출 특별 경주였는데 편성이 강했죠. 장타 왕자가 있었고 또 한진마필, 한라 영산이 있었는데 뭐 얘기로는 한라 영산 때문에 그 경주를 맞추기 위해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본 걸로는 이 한집 승부를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앞에 이제 선행을 나갔던 장타 왕자를 잡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을 이제 보여줬었죠. 그 장타 왕자를 이제 문성호 기수가 10일 정지를 먹었던 마필이고요. 자, 이번에 뭐 주전 기수가 지금 기승을 했고요. 편성도 지금 뭐 해볼만 했기 때문에 해볼만 해졌기 때문에 60까지 올라간 만큼 1번 선덕여왕의 입상권 진입이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타 왕자가 그 당시 이제 머리 쳤을 때 문성호 기수가 10일 정지였는데 10일 정지를 더 줬어야 돼요. 장타 왕자 들어오면서 괘씸죄가 들어가고 괘씸죄. 네? 상시심의로 넘겼어야 될 때까지. 그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소급적인 재결 그 사항들. 졌던 신혜 장군이 거의 꼴찌 왔잖아요. 소급 좀 좋을 텐데. 김명호요. 예. 자, 거리가 900m니까 아무래도 거리가 내려온 마필 중에 뭐 기본적인 뚝심이 좋은 말이 바로 2번마 남대문입니다. 타임도 그렇고 이 말이 느린 말도 아니에요. 초반도 빠르면서도 종반 탄력이 좋고 타임 분석을 해봐도 이번 경우 충분히 11초대 초반 정도는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아무튼 인코스에서 자리만 곱게 선입으로 한 두세 번째 쫓아간다면은 이번 경주 충분히 이를 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이제 핸디캡이 가장 많은 게 황해비호예요. 사실은 황해비호인데 승부가 굉장히 약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63 부담 중량이고 지난번에도 이제 59의 부담 중량인데도 불구하고 좀 재는 듯한 냄새가 났기 때문에 뭐 이 요즘 안독수 기수가 예전같이 칼 같은 승부를 안 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찝찝하고 또
부중도 좀 높고 어느 정도 바람도 불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덜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15년 5월 16일 토요일 서울 오경주입니다. 그리고 1400 5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메인 승부 경주에 한해서는 적중률은 사실 예상가 중에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의심이 가거나 아니면 패턴이 안 맞으면은 승부를 좀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입상 확률은 또 그다음에 적중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오경주 헛바람 잡은 인기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찬스예요. 바람을 잡아주면서 인기를 끌 전력들은 다른 경마 팬들이 가게 하고 저희는 당근 허찬님과 허찬님의 팬 여러분들은 바람이 안 불면서 따끈하게 먹을 수 있는 대로 제대로 찍어 먹는 게 그게 배팅 공략법이에요. 남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쳐다보면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당하기 일쑤고. 그래서 남들이 안 보는 부분까지 미세하게 체크를 하고 공략 들어가는 게 당근 허찬님의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5경주 중반부에 제주경마 1경주에 이긴 자금, 중반부 5경주에 제대로 한탕을 더 튀겨갖고 중후반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림수 있는 경주 5경주 당근 허찬의 서울 토요일 메인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제주 4경주 1200 한라마 3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한 이정원의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중계 마지막 5경주의 그 제주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이 제주 대상경주도 보면은 항상 배당이 나와요. 인기마 싸움으로 보여져도 희한하게 배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오늘 마주협회 장배는 뭐 어떨지 역시 인기마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어 보이네요. 자, 이 4경주를 제가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오늘 중계 경주가 4경주예요. 4경주 중에서 가장 혼전도가 높습니다. 근데 지난주도 제가 뭐 행복날개, 5조의 행복날개 그리고 7조의 보석 이런 중배당 야나짜리들을 잡아들이면서 배당으로 이제 연결을 했단 말이죠. 예, 메인 승부에서는 좀 아쉬움들을 남겼는데 자, 이번 4경주 메인 승부는 일단 거리도 12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리 검증이 필요한 인기마도 있고 바로 통할 수 있는 인기마도 있고 지금 10마리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한 4마리 정도 빼고는 6마리가 다 돼요. 그러니까 전력차가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번 경주가 상당한 혼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정원은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놓고 때릴 강 대가리 짜리가 나와 있어요. 예, 김마필을 필두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가요? 거리 1200 꼭 4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이정원이요. 자, 일단 뭐 안말경주에다가 이제 편성이 만만합니다. 그런 점에서 승군전 치르는 7번 승리 여제의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4.5kg의 그 감량 2점까지 대폭 지니고 있고 지금 승군전이라고 해도 그 뛰었던 편성이요. 뭐 보자르나 슈퍼 가디언 뭐 이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주에 나온 상대들보다는 더 좀 능력 있는 말들하고 뛰어왔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조교시에도 전혀 하자 없는 그런 걸음발이고 말씀드린 대로 여건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7번 승리 여제는 무난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 자, 조건이 좋아진 말이 지금 4번마 파트너입니다. 거리가 지금 1200으로 내려왔고 솔직히 레이팅은 두 번째로 높아요. 이 말이 뛰어온 게 있기 때문에 직전에 보면 이제 썬버스터 구미에서 뭐 따라가 40개 3착이지만은 이번에 보중도 4kg 줄어들었고 역시 뭐 거리 내려갔고 정정희 기수가 아주 공을 들이면서 말을 만들었는데 스포시 스피드감은 전혀 뭐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뭐 승리해제 놓고 팔릴 그런 분위기 같은데 파티레이나의 뭐 강력한 도전이 일단 예상이 됩니다. 예. 인기마 한 마리 좀 덜덜한 걸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팔릴 마필인데 1번 더존 코코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경주 때 착차가 없이 거의 뭐 붙어서 들어오면서 4착을 했고 직전 경주 때는 또 채취까지 놓쳤습니다. 결승전 전에서. 그래서 뭐 복귀 상황으로 본다면은 가능 요소가 좀 높게끔 1번 게이트 또 박태준 기수인데 이게 하자가 걸릴 가능성이 높네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이렇게 너무 조건이 좋게끔 1번 게이트까지 딱 만들어 놓은 인기 마필들 특히나 박태준 기수면은 승부해도 깨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심 좀 하십시오. 복귀 상황으로는 차 있습니다만 조심을 좀 해야 된다. 뭔 뜻이냐? 복귀 상황 차 있는데 조심해야 돼.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인기마로 팔리면 이런 거는 인기가 안 팔 주목이 안 되면은 그때는 먹을만한 게 있죠.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거를 안고 배팅을 할 때 리스크를 안을 정도면은 배당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배팅의 해법인데 리스크를 안고 배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당이 없는데. 자, 제주 오경주 갑니다. 1700 한라마 1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예요. 김명문. 자, 9번마 추정부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직전에 이걸 말 타는 걸 좀 보고 복귀를 제가 좀 다시 한번 해봤는데 장우성 기수가 직선 나오는데 말은 분명히 가려고 하는데 기대는 것을 빙자해서 왼쪽으로 잡아 끌어요 말을. 몇 번 그런 거나 두세 번 봤는데 그냥 때리면 나갈 말을 이상하게 좀 땡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이번에 지금 김원공 기수로 교체가 됐지만 기본적인 또 능력이 셉니다. 그리고 결승점 지나고 나서의 그 탄력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해서 거리는 늘어났지만 이미 1700을 입상한 경우 있는 말이죠. 필승조하고 같이. 그래서 9번 추정부로 감량 2점 직전보다 1.5가 더 있기 때문에 김원건의 기승소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직은 이제 싱싱한 젊은이로 보면 되겠죠. 나머지 지금 7세 고령 마필들, 6, 7세 고령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는 경주인데 좀 더 있을 거예요. 보여줄게. 이종원. 네, 이게 제주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인데 항상 대상 경주 뭐 제주 보면은 매번 똑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결과는 매번 틀려요. 배당도 매번 나오고. 일단 저는 이번 마주협회장배의 앞말들의 강세를 좀 예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똑같은 말들이 뛰는데 배당이 맨날 나오고 결과가 틀리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만큼 이제 대상 경주 앞두고 물밑 작업을 하는 마필들이 있다는 그 얘기밖에 안 됩니다. 야, 여기도 이제 그런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그 말이 바로 5번 명마 탄생입니다. 자, 이제 핸디가 59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빠른 흐름에서 상당히 무리한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냥 참고 오다가 이제 이 말은 한 발 쓰는 그런 추입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뭐 말하고 이제 끌리니까 약간 좀 제어하는 그런 싸우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굉장히 빠른 흐름에 가담을 하면서 좀 오버페이스로 이제 무너졌던 이제 그런 마필인데 지금 61, 62까지 가면서 계속 핸디 조절을 해온 그런 마필입니다. 59까지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 명마 탄생이 항상 조교 패턴이 약했는데 요번에 뭐 수요일날 마무리 때 보니까 아주 강하게 문성원 기수가 또 놔주는 그런 조교까지 지금 시행을 해놨기 때문에 자 59의 명마 탄생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는 단독 핸디 최고 순위로 돼 있네요. 견인불발이. 직전까지만 해도 이제 진짜하고 같이 달고 있었는데 지금 데스밸리가 마주 문제 때문에 지금 출전을 못 하고 있어요. 데스밸리도 지금 센 말인데 그 마주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견인불발을 제지할 수 있는 말은 일단 없어요. 선행 나서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금요일날 주로나 토요일날 주로해서 선행마가 죽는 무슨 추입 주로가 되지 않는 이상 그냥 단독 선행을 받아서 페이스 한 배 자기가 맡아서 갈 거고 뻗어낼 테니까 견인불발의 연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 7경주 1300국 4등급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이걸 풀다 보니까 이런 상똥말 경주를 만들어 놨네 또 그냥 상똥말 경주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승군한 포커스가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커스가 지금 57을 달았는데 지금 51까지 부담 중량을 덜어놨기 때문에 게다가 또 편성 자체를 이런 걸 만났기 때문에 포커스를 안 볼 수가 없는 입장인데 포커스를 본다 하더라도 뒤에 놈들을 찾기가 힘든 이런 아주 엄청난 편성을 만들어놨어요. 물론
쉽게 본다면 이제 럭키 스위트가 앞장가서 이제 포커스랑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사건으로 이제 저배당 막건이 팔릴 그런 경주인데 일사가 어디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경마가? 자 일단 양쪽 위원님들 한번 물어보죠. 새벽발 받아야 되는 말. 김명훈. 글쎄 조교는 뭐 포커스가 제일 좋아 보이고 나머지는 좀 밋밋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기본적인 탄력은 좋은 말은 이 9번마 엄지손가락입니다. 16번 뛰면서 3번이나 2차가 들어온 말인데 예전에 이 말은 제가 1800을 뛸 때도 한번 데려가 봤고 조교발이 좋아서 이쿠야스 탈 때. 근데 그동안 뭐 편성이 세서 전혀 뭐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편성이 호기를 만난 그런 마필 같아요. 직전에 이게 체중이 좀 쪄서 나왔는데 10몇 킬로. 이번에 한번 나와줄 때 느낌은 뭐 말이 역시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혁이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끝번 게이트 신청하는 말이라서 선두권 잘만 한번 공략해 준다면은 일단 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종. 일단 뭐 말씀을 다 해주셨네요. 저 역시도 이제 엄지 손가락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으로 뭐 볼 마필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런 경주는 아무래도 좀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는 마필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마필은 역시 이제 38조의 이 럭키 스위트밖에 없습니다. 올포글로리가 좀 좋아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럭키 스위트가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높고 3월 8일 날 그 캡틴 로드를 이길 때의 그 정도 뭐 걸음이면 직전에는 일단 뭐 더블 럭키의 그 압박을 이겨내질 못했었는데 그런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3월 8일만큼만 선행 가서 좀 뛰어준다면은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싶습니다. 38조가 이게 근간에 연투 들어온 말이 딱 한두 있어요. 연투 이건 연투는 아니지만 그죠. 지난주 동방태양인가 그거 한번 딱 연투 들어오고 거의 핵잠수함을 타고 들어가요. 이 집은. 그리고 꽝 터뜨리는데 지난번 일본 게이트에서 앞장 가서 무너뜨리는 거 자력 무너짐이 자력. 누가 옆에서 비빈 것도 아닌데 그냥 자력으로 무너지는 방법을 어떻게 해놨는지 이게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사가 대끼리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최저배당으로 흐를 거고 4가 들어오면은 일이 부러질 것 같은데. 구노크 일사. 응? 구노크 일사. 아니 그런 사대들이 있잖아 왜. 저 배당은 죽어도 안 들어오는 그런 기수들. 아니 포커스가 51인데 사실 포커스를 또 놓고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 허접대기 편성에서 뭘 먹겠다고 덤비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제가 항상 누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는 그냥 당일 상태 보고 아까도 했다시피 체중 좀 변화 좀 보고 배당들 분산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 어디 편성을 하고 지금 짜놨습니까 세상에. 5월달 오주다. 자 8경주 갑니다. 1400m 혼합 4등급 핸디캡 7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편성 보고서 진짜로. 이걸 보고서 부산 6등급 편성인 줄 알았어요. 입상 한 번도 못한 애들. 네? 그러니까 그런 편성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게 또 그거 아니에요 또 때만 기다린 마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또. 8경주입니다. 1400 혼합 4등급 핸디캡 7두 단순한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김명훈. 자, 이 말은 지금 편성 때문에도 좀 봐야 되는데 저교 때도 지금 보니까 데뷔 이후 가장 좀 날렵한 그런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3번만 먹셉니다. 말리름도 아주 촌스럽게 지어놨는데 거리가 1400인데 지금 이번 경주도 지금 뭐 인기만만은 있겠지만은 3번 먹세 이번에 스포시 탄력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직전 DB에서 연일 갈아놨는데 그 스포시의 느낌이 최근에 보여준 것보다는 분명히 낮았기 때문에 여기에 신영철 기수 뭐 제가 뭐 마주를 분석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김철 마주권 꼭 뭐 신영철 기수가 많이 탄다고 그러더군요. 뭐 그리고 승부 타이밍 때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먹세를 좀 타주고 있는데 이번에 분명히 비현화된 주력을 선보인다면 일단은 무시는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돌쇠 동생인데 예상가보도 돌쇠분이 계세요. 그 양반한테 물어보면 잘할 것 같아. 먹쇠는 어떻게 될 건지. 네? 자 물어보세요. 따로 물어볼게 나중에. 이정훈이요. 일단 뭐 일반 3장 라이더를 낑겨가지고 경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뭐 직전에 뛴 그 모델 라인의 신장세를 뭐 그대로 읽어줘야 되는 편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모델 라인은 뭐 지난번
그냥 실버울프 따라가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들어온 것 같은데 만들어지지 않고서 어디 그렇게 그렇죠. 함부로 따라 들어오겠습니까? 뭐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서인성 마방은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참 알게 모르게. 자, 역시 모델 라인을 필두로 놓고 뭘 붙일까가 고민이 되겠는데 눈에 보이는 건 자이언트 홀드고, 예? 직전에 이제 석원의 변화에서 문세영 카드로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자이언트 홀드고,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저는 빅드래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물밑 작업으로 바닥을 해놓고 지금 페로비치예요. 왜냐하면 출발이 안 돼, 이 말은. 발동이 늦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1000이나 1200 이런 데 나와서 먹을 수가 없어요. 1400 딱 찍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직선에서 한번 해보려고. 자, 5월 16일 토요일 서울 구경주입니다. 자, 1800 혼합 3등급 14두가 출전을 했습니다. 지금 편성을 보면은 기복마예요. 기복마 편성. 그러니까는 인기만은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말은 왔다, 이거다 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마필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게 좀 잘 봐야 돼요. 뭐 대한항공 같은 게 저번에 3차 갖다 댔기 때문에 또 팔릴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아몬거스트가 문세영 기수 51kg 체중까지 빼면서 이걸 기승하고 있는데 과연 1800에서 선행 가서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너무 인기마필에 집착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배당이 터질 수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번 메인 승부는 직전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역시 맛배기만 보여줬습니다. 살짝 맛배기만 보여주면서 다음 경주를 기약을 했어요. 타이밍이 아니라고 당연히 봤죠. 말은 좀 좋아졌어도. 근데 이번에는 지금 준비 상태도 완벽하고, 예. 뭐 승부 의지도 당연히 완벽하죠. 왜 준비 상태가 좋은데 준비 상태 잘해놓은 말을 갖고 승부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자, 직전에는 예고편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말이 달라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노림수 마피를 놓고 구경주 메인 승부 화끈한 적중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거리 1200. JRA 트로피로 10대 마필이 접전구도를 펼치는데 1군, 2군, 3군 다 모여있네요. 예? 혼 오픈이기 때문에. 자, 이정호요. 네. 자, 이 말은 제가 지난주부터 이 JRA 트로피 특별경주에 뭐 나오는 마필인 거를 뭐 다 알죠. 이제 파란판 달고 조결하니까 뭐 어떤 애들끼리 붙는다는 거 뭐 편성이 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지난주부터 조결 때 이 말을 제가 아주 꼭 찍어놨습니다. 2번 K어 샌딩입니다. 지금 레이팅이 105점 이하가 출전을 할 수가 있는데 뭐 97점으로 그렇게 높은 레이팅은 아니에요. 지금 100점 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57의 부중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만 1200으로 단거리 출전을 하고 있고 지난주 이번 주까지 아주 강한 조교를 장철 교수가 시행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완벽하게 살아난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K어 샌딩의 선전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딱 노리고 있는데 이정훈이 말해버리네요. 저도 이거 캐디 샌딩을 일단 좋게 보고요. 언제 들어온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최근 들어서 가장 스포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잘 나가고요. 기본적으로 6번마 장미언덕은 지금 거리가 1200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직전에도 좋아져가지고 뭐 다행히 데리고 갔던 말인데 이번에도 문세영 기수가 놔주는데 전혀 뭐 이상이 없는 주폭입니다. 직전처럼 뭐 선입권에서 충분히 정방까지 뭐 몰아제낀다면 데이스가 빠른 뭐 선로들 이런 말 다 있지만 역시 경마는 직선 게임이에요. 직선에서 장미언덕의 탄력이 가장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미언덕 쪽에 뭐 점수를 줘야 되겠습니다. 네, 요즘 지난번도 그렇고 서울에서 단거리 경주를 뛰면은 선행마들이 그냥 바로 그냥 페이스 안배에 실패하면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번 경주도 역시 썬로들리, 그 다음에 쿨터치, 풀문 파티, 베스트 하이까지 이어지는 도주말들이 지금 대거 출전하고 있는데 건방지게도 지금 상군에서 여기 나온 말이 이제 쿨터치예요.
근데 웬만해서 그냥 바로 칼을 대면 됩니다. 이거를. 근데 저는 생각이 좀 틀리게 한 게 이번에 쿨터치는 앞에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선입으로 3월 7일 날 구름 위에 나비랑 뛸 때 이제 맞다이를 뛰었는데 여기서 굳이 앞에 나가면 얘는 나가면 깨져요. 저는 나가면 깨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입으로 탄다고. 이게 선행을 나가면은 휘말려서 깨지는데 참고 타면은 선입방수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아직 생생한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입응수로 타진을 하면서 좀 신경을 좀 써볼까 합니다. 5월 16일 11경주 경주구리 1700m 프로의 후반부 메인 승부입니다. 뭐 바로 경주가 이제 JRA 트로피 경주인데 뭐 아무튼 그 경주도 재밌게 좀 보고 있고 이번 경주도 역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인기만 아마 4번마 피코나이스 정도로 보입니다. 물론 말이 이번에 선봉하고 병합 할 때 뭐 말은 하자는 없는 그런 발걸음이라서 빠질 텐데 노리고 있는 마필은 따로 있죠. 당연히 이번에 정말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항상 제가 뭐 적용하면서 느끼는 점은 변화예요. 체인지 최근에 패턴보다 달라졌든지 아니면 이번에 나와줄 때 느낌이 직전보다 좋다든지 그리고 뭐 길게 간다든지 예전에는 뭐 2코너 지나서 세웠다든지 그러면 이번에 말이 좋으니까 한번 놔줘 보는데 뭐 저기서 가는 데까지 간다든지 이런 게 변화의 패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항상 제가 변화된 말을 놓고 가면은 와요 거의. 아니면 뭐 변화가 진짜 많이 와서 뭐 똥말이 뭐 삼척도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비일비하지만 아무튼 이번 경주도 그런 변화된 마필을 중심에 넣고 역시 때리고 받치면은 충분히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1경주 후반부 마무리 잘 한번 적중으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스트 12경주예요. 1400m 국 3등급 핸디캡 14두의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종원이요. 4번 오레이즈 위너의 이제 그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400이 인게이트고 감량 뭐 4.5km 조교 시에도 좋은 컨디션을 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직전에는 이제 뭐 부중도 부중이었지만 워낙 뭐 쟁쟁한 상대들 팀이었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도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뭐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김명훈. 이정훈이는 오늘 많이 걸리네요. 많이 지금 뭐 똑같이 보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보이는 게 솔직히 상대 말들이 지금 저교가 막 좋다는 느낌이 없어요. 직전에 선전한 말 중에 뭐 그래도 사이즈로 보면은 이제 8번마 썬더 스텝은 안 볼 수가 없죠. 직전 뭐 앞에 좀 붙었다가 뒤로 다시 빠졌다가 다시 나왔는데 이상의 기수예요. 거의 이거 들어왔으면 터뜨릴 뻔했는데 직전 뛴 거 정도의 변화라면은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가 한 단계 더 끌어내지 않을까. 파이어폭스란 마피라고 병합할 때 역시 뭐 저교파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건 그래서 8번마 썬더 스텝 쪽에 일단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마지막 경주에 이 말이 어떻게 뜰까 제일 궁금해요. 신규 강자가.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난번 인기 1위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제 인기 1위 작살이 나고 그 전주에 또 인기 1위 최범희 기수 탄 게 또 적살이 나고 한 주에 하나씩 강대가리급이 작살이 나갔던 그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강자 타는 걸 몇 번이고 다시 돌려봤는데 이거를 뭐 안 갔다고 보기도 그렇고 갔다고 보기도 그렇고 깜깜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기를 좀 실을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당일날 인기도가 2위권 안에 나오면은 저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이고요. 인기가 좀 덜덜하게 팔리면은 한번 좀 볼 생각이에요. 그럼 해답을 다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경합팬 여러분들이 해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왜냐면은 아까도 했다시피 인기 1, 2위권으로 팔리면 안 봅니다. 근데 이제 3위권 밖으로 혹여나 팔릴 소지가 있다면은 그때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왜? 지난번 인기 1위였던 말을 가지고 이렇게 타놓고 이번에 홀랑 들어온다는 것도 좀 그래요. 그림이. 그래서 어쨌거나 4번 오레이즈 위너가 제일 빵수가 좋네요. 선행을 나가고 그다음에 훈련도 양 위원님들이 좋게 본 가운데
직전에 좀 뒤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용 조교까지 보강을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를 보내놓고 뒷작업들이 들어갈 거로 보여지는 마지막 심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일요일 또 코리안 더비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